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을 때려잡은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끝낸 4명 사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이제 전당대회를 불출마한다. 자기는 이제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겠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이 극우화되고 당이 어려우면 본인이 당대표가 돼가 당을 혁신하든지 전당대회에 누가 당대표가 돼야 당을 바꿀 수가 있잖아. 근데 현장에서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미 당이 지도부가 있으면 한동훈은 이게 현장에 결국에 잊혀질 수밖에 없는, 내년까지 잊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은 이게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봐요. 한동훈은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게 거의 데칼코마니 쌍둥이인데, 걸어온 길만 보면 검사로서 바로 이게 혜성같이 정치판에 놓은, 근데 제가 보기에 인간미가 없고 신의가 없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걸어온 이게 검사 길과 입문의 과정은 윤 대통령하고의 판박인데, 한마디로 이게 신의가 없고 인간미가 없는, 윤 대통령은 이게 어리가 있고 인간적인 면이 있죠. 화끈한 면도 있고. 근데 그게 없는, 걸어온 길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보다 훨씬 못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 왜 안 했다? 뭘 왜 안 하겠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하지. 만약에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한동훈이가 출마 안 할 사람입니까? 온갖 이게 미사역으로 불출마 명분을 만들려 해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한마디로 내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친한계 의원들은 아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나가면 되기는 되는데요. 대봤자 주류 의원들이 안 움직이니까 혁신이 안 되니까. 대봤자 혁신이 어렵대. 왜? 주류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건 이게 무능한 리더십이지. 자기가 당대표까지 됐는데, 그럼 이게 당대표 되면 국민 민심과 당심을 통해 혁신을 해야지. 내가 당대표 되기는 되는데요. 그런데 대봤자 혁신이 어려우니까 내가 안 나갑니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누가 한동훈을 때려잡았을까? 누구 때문에 무서워서 한동훈이가 도저히 여론 돌려보니까 안 되니까 못 놀까? 제가 보기엔 4명을 꼽습니다. 3명은 이게 미리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요. 최근에 당원을 대거 가입시킨 3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이게 반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런 말 하잖아. 아이고, 당의 당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이 한동훈을 비판하는 수많은 당원들이 새로 당에 가입을 했고, 이분들이 한동훈을 처단하자, 심판하자, 이러니까 한동훈이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제일 먼저 많이 가입시킨 게 정가훈 목사님, 경선 때부터 정가훈 목사, 자유통일당 정가훈 목사님, 그 다음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원도 대거 가입했습니다. 제가 가입 운동인 거 알거든요. 조원진 의원은 이제 김문수 후보를 밀면서 김문수 당대표, 그 다음에 장동혁 혁신위원장 해라. 이렇게 우리 손잡고 하나 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조원진 의원. 많이 가입시켰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입시킨 게 전한길 교수입니다. 전한길, 10만 명까지는 안 돼도 많은 당원을 가입시켰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당원들이 진짜 우리 자유파, 투쟁, 강성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동훈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죠. 특히 주류 의원들도 안 움직이고, 한동훈에게는 딱 고립돼 있거든요. 고립돼 있는 거예요. 당이 극우가 된다, 이거 자기들이 하는 프레임이고, 아니, 한동훈만 반대하면 극우입니까? 극우라는 게 국가 전체주의인데, 제보고도 극우래. 저는요, 누구보다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주창한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국가라는 거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라. 이게 제 철학입니다. 제보고 야, 너 국가 전체주의, 너 극우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나 한동훈만 반대하면 다 극우입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극우 극자가 극우냐 아니냐가 한동훈 기준으로 됐습니까? 진짜 황당한 이야기죠. 하여튼 3명이
한동훈을 때려잡아 1등 공신에 봐야죠. 근데 한 명 누구냐? 바로 저는 이제 그 장동혁 의원을 봅니다. 장동혁 의원이 바람이 부니까 한동훈이가요. 부담도 스럽지만 이게 겁이 나서 못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때는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이가 처음 입문할 때 초대 사무총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석 최고위원으로 전당대회 당선됐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요, 나와가지고 이게 그 장동혁한테도 지면요, 한동훈이가 이게 얼마나 우리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 자기가 옛날 데리고 있었던 계보 의원한테 자기가 졌다. 그러면 이게 정치 생명 그냥 끝나는 거죠. 장동혁 부담스러운 거야. 한동훈계에서는. 왜? 옛날에 저 내 계보였는데 나왔는데 오늘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네? 내가 이게 장동혁한테까지 지면 어떡하느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차하면 아까 조은진 의원이 그랬잖아. 여차가 만약에 뭐 한동훈이가 뭐 아슬아슬하게 1, 2등 다툰다 하도 마지막에 장동혁 의원이 그냥 김문수하고 손잡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그 게임 끝이죠 뭐. 손 안 잡아도 이게 양강인데 둘이 손잡아버리면 되지. 한동훈이가 놓으면. 한동훈이가 놓아가지고 이게 막 1, 2등 선두권 다투면 장동혁 의원이 그냥 이게 김문수하고 손잡아버리면 얼마나 잡을 수 있지. 그러면 이게 한동훈은 필패입니다. 필패. 왜? 자기하고 이게 안철수는 표가 없으니까 잡아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장동혁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이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가 오히려 이게 못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장동혁 의원 자체의 바람으로 한동훈이 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여차하면 장동혁, 김문수가 단일하면 이게 게임 볼 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한동훈이 정치 생명을 끊어놓은 사람은요. 저는 4명.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는 이게 처음부터 제일 먼저 한동훈의 본질을 알아본 이런 분이에요. 따라서 이게 광화문에서부터 배신자 한동훈을 처단하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반 한동훈 캐치프레이즈를 건 분이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의원도요. 한동훈의 그 본질을 빨리 알아본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아쉬운 게 그 조원진 의원 저 인터뷰도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그 사적으로 좀 독대를 좀 많이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던데 그 윤 대통령이 조원진 의원이 투쟁력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좀 처음부터 그 같이 제휴 여러 번 이게 독대해서 좀 우군으로 항상 강력한 지지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강력한. 따라서 그 조원진 의원을 좀 처음부터 좀 중용해서 활용했으면 정권이 더 튼튼했지 않았을까. 이런 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한길 교수는요. 이 노골적으로 이제 한동훈을 쫓아내자, 도려내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0만 양병설 하면서 나는 우파의 개딸이 되겠다. 좋네요. 우파의 개딸. 뭐 이거는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강력한 지지층이 되겠다. 이런 이제 의미죠. 뭐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좌파에도 강성 개딸이 이재명 정권을 받쳐주듯이 우리 그 우파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하게 받쳐주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지를 경고히 하는 이런 그 지지자들을 많이 끌어모으겠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평당원들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제 그 현역 의원들만 정치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냐. 이게 바로 우파의 개딸이 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전한길 교수가 밝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장동혁 의원은요. 오히려 그 내부의 총질자들을 도려내겠다. 어마무시하죠. 항상 그 당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쓴소리다. 근데 당론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해당 회의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쓴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총소리다. 이건 내부 총질이다. 이거는 도려내버리겠다. 이런 이제 그 선명한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동훈께 자꾸 너가 해당 행위 총소리 하면 너가 도려내버린다. 이런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그 내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이번에 나오도 도저히 희망이 없다.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러니까 그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갔는데 근데 나 자신 없어 도망간다는 말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명분은 아이고 현장에 가서 당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에 가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다. 그런데 뭐 현장에 무슨 답이 있는데? 현장에 뭐 답이 있어요?
일단 이게 지도부가 돼야 뭐 당을 혁신하든 개혁하든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번 전당대회는 김문수와 장동혁 간의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거기에 아마 조경태가 꼴찌하지 않을까요? 안철수가 3등하지 않을까? 왜? 아무리 뭐 한동훈계가 조경태를 밀어도 한동훈가 노는 거하고 조경태가 노는 건 또 틀리잖아. 조경태는 안철수보다 훨씬 더 배신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는 안철수가 3등, 조경태가 4등 하지 않을까. 왜? 4명으로 이게 컷오프할 겁니다. 지금 나온 사람은 양향자도 있고, 양향자. 주진우에는 모르겠어요. 주진우인도 있고. 그 다음에 양향자. 그 다음에 장성민.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제가 아는데, 냉정하게 양향자 의원이나 장성민 의원은 뭐 훌륭한 분이지만, 냉정하게 좀 세가 약하지 않나. 특히 이번에 양문석이가 배지가 달라났으니까 장성민 의원은 보궐선거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주진우 의원은 다코스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제 현역으로 그래도 투쟁력 하나는 끝내주고 국민의힘 100명 중에 싸우면 또 잘하니까 다코스로 이제 주진우 의원이 있는데 다만 이제 조직적인 세력이 조금 이게 약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이 선전을 기대해보고요. 주진우 의원, 그 다음에 조경태, 오히려 조경태를 꺾고 저는 주진우 의원이 나오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차라리 김문수, 장동혁, 그 다음에 안철수, 주진우, 왜 4명으로 이게 아마 컷오프 하는데 컷오프는 어떻게 한다? 컷오프는 이게 여론조사 50%, 그 다음에 당원들 여론조사 50, 그러니까 당심 50, 그 다음에 민심은 역선택 빼고 50입니다. 실제 본 경선은 당원들 투표 80, 여론이 20인데, 근데 4명으로 추리잖아. 컷오프는 당심 50, 그 다음에 민심 50,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주진우, 이렇게 4강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희망상일 수도 일부 있지만, 조경태가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는 게 저는 맞다. 조경태는요, 고향으로 보내야 됩니다. 고향 앞으로. 자국에 뭐 주류의 45명을 잘라내겠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간 사람 잘라내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드는데 본인부터 민주당, 저 좌파 쪽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번에 지도부 구성되면 잘라낼 1순위가 조경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일단 컷오프부터 4명으로 줄이니까 그것부터 흥미진진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